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다. 아들아이는 중3, 딸아이는 초등 3학년. 나는 초혼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이미 1살이던 아들아이가 있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1살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딸아이에 대한 애정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그저 눈물만 나왔다. 하지만 아들아이가 자기 슬픔을 억누르고 어린 여동생을 달래는 모습을 보자 내가 더 강해져야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들아이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것저것 나머지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들아이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몫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돼. 이제 애들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모질게 다짐했다. 어쨌든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 앞으로 보험금도 받았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일은 없었다. 다만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힘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이 집을 떠나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계속 이 집에 살기로 했다. 그렇게 나와 아이들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큰애가 이미 중3이기 때문에 어쩌다 늦는 날은 작은 애를 맡겨도 되고 안심할 수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오늘 저녁 내가 했어. 간단하게 카레. 정말? 우리 아들 최고. 나랑 혜지는 벌써 먹었어. 엄마 거 데워줄까? 엄마 먼저 씻고 있을게. 엄마, 내가 욕조에 더운 물 받아놨어. 얼른 가서 목욕해. 어머나 고마워라. 그럼 엄마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이 떠나자 아이들이 부쩍 어른이 됐는지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아빠가 없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힘든 일일 텐데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방문을 노크했다. 철수야, 너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아들아이는 뭐라고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다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진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됐고 수험생이니까 진학 문제로 자기 딴에는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딸아이가 파자마 파티를 한다며 친구네 집에 가고 없어서 집에는 나와 아들아이 둘만 있었다. 저녁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아이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슴이 철렁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엄마, 나 엄마하고 친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나 아직 중3밖에 안 됐으니까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있게 해줘. 라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아들아이의 말에 멘붕이 온 나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남편과 결혼할 때 아들아이는 너무 어렸고 처음부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등본 서류 같은 걸 떼야 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나중에 말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엉엉 울면서 사정하는 아들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고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으면 뭐. 난 네 엄마고 여긴 네 집이야. 알았어? 그러자 아들아이는 이모가 나는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짐이 된다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의무교육은 끝나니까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찾아서 집에서 나가라고. 뭐? 이모가 정말 너한테 그랬어? 아들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잘못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섰는지 모르겠어? 철수, 너하고 혜지, 너랑 혜지가 있는데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니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 맞아. 엄만 널 배 아파 낳지는 않았어. 하지만 엄만 널 가슴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우린 가족이야. 알았지? 그럼 가서 씻고 정신 말끔하게 하고 와. 한 번만 더 집 나간다는 소리 해봐.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아들아이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걸 본 후 곧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냈다. 그러자 어머, 마침 전화 잘했다 얘. 우리 진상이가 올해 대학 가잖아? 근데 학교가 니네 집 근처지 뭐니? 요즘 방세도 너무 비싸고 이모 좋다는 게 뭐야? 네가 좀 맡아주라. 마침 방도 하나 남잖아. 아무리 조카여도 내가 지금 애 하나 더 맡을 처지로 보여? 그보다 왜 우리 철수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내가 괜히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겠어? 성인이 되면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민감한 얘기를 왜 언니가 함부로 하고 난리야? 더구나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서 나가란 막말이 어딨어? 내가 없는 말 했니? 사실이 그렇잖아. 남편이나 있으면 모를까 이제 애 아빠도 없는 판에 네가 남의 자식을 왜 키워? 기껏이 생각해서 총대를 매줘도 뭐라고 하네? 언니, 말이면 단 줄 알아? 철수가 왜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 왜 내 집에서 나가야 되냐고. 언니는 애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 아들아이의 슬퍼하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에어오면서 언니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나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철수가 나가야 우리 진상이 방이 생길 거 아니야. 조카가 이모 집에 사는데 방쌤에 식비며 설마 네가 돈 달라고는 안 할 테고. 우리 진상이랑 너는 엄연히 핏줄인데 생판남인 철수인지 뭔지가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뭔 소리야? 언니 돈 아끼자고 우리 철수한테 그딴 소리 한 거야?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내가 언니 용서할 것 같아? 언니 자식 대학 보내면서 나한테 방세며 생활비 떠맡기려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언니는 교육 적금도 안 들었어? 학자비 대출도 있잖아. 야, 말이 좋아 대출이지. 그게 결국 다 빚인 거 몰라? 너네 집에 있으면 공짜로 해결될 일을 내가 미쳤다고 빚을 내니? 그리고 너 남편 죽고 보험금 두둑하게 챙겼을 거 아니야. 그거 네 핏줄한테 써야지. 누구한테 쓰니? 꿈 깨.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언니 좋으라고 써? 그건 우리 애들 장래를 위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너 죽을 때 그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아무튼 진상의 짐 그리로 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철순지 칠순지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내보내고 방 비워도. 알았지? 언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철수가 얼마나 놀랐겠냐며 목이 메셨고 아빠는 버럭 화를 내시며 당장 언니와 형부를 부르겠다고 하셨다. 언니는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친정에 불려왔을 때는 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신랄하게 밝혀졌다. 두 사람이 집에 오자 엄마 아빠는 형부에게 언니가 철수한테 한 짓을 얘기하면서 니들은 자식 대학 보낼 돈도 마련을 안 하고 여태 뭐 했어? 뭐 하고 그걸 네 동생한테 막말을 하면서 떠넘기려는 수작을 해? 니들은 니들만 살아? 어디서 어린애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 하길! 그러자 형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한테 미안해 처제. 언니가 그렇게 몰상식한 얘기까지 할 줄 몰랐어. 언니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진상이 대학 보낼 돈은 그동안 교육적금 부은 게 있어서 통장에 잘 넣어둔 걸로 아는데 대체 왜... 형부 말이 끝나자 언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형부와 아빠는 설마 너 그 돈 어디다 딴 데 썼냐? 그래? 설마 최소 3,000원 있을 텐데. 그게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급한 대로 빼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 이모 집에 보내려는 거 아니야. 그럼 공짜라서 돈 안 드니까.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드는데? 내가 내 월급에 보너스까지 전부 당신한테 주는데 뭔 소리야? 그래도 쓰다 보면 어디 그래? 돈 들어갈 거 투성이지. 나도 아낀다고 하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너 설마 도박하니? 슬롯머신이나 뭐 그런 거? 옆집 아줌마가 너 카지노 드나드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야? 어머, 아니야 무슨. 언니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게 틀림없었다. 너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 교육비를 도박장에서 날려? 그래서 돈 잃고 겨우 생각한 게 철수 내쫓는 거였어? 걔 내 손자야.
이런 버러지 같은 것! 화가 난 아빠는 언니 얼굴에 거침없이 따기를 날렸다. 맞으니 아팠는지 얼굴이 죽상이 돼서 아파요. 라면서 울자 형부가 대체 그 머리에 뭐가 들었어? 이 쓰레기 같은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당신 뺨 맞아서 아픈 거에 비교나 될 것 같아? 라면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언니는 말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지만 얼마 안 있어 형부에게 이혼을 당했고 당연히 아이는 형부가 친권을 가져갔다. 부모님도 다시는 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언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 도박으로 날린 3천만 원과 나와 형부한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데 그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이고 눈꽃만큼도 동정하고 싶지 않다. 그 후 나는 아들아이에게 그동안 내가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는지 설명해줬다. 그제야 아들아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울먹이면서 다행이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울긴 왜 울어? 너하고 혜지는 엄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럼 엄마가 못 살아. 알았지? 응. 아들아이가 딸아이처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있어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아들아이를 보고 있으면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이 남편이 우리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두 아이가 옆에 있는 한 나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